한동훈은 결국 김무성과 유승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탄핵 전쟁 중인데 말이죠. 지금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구해내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는 매일매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훈이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에 또 기어 나와서 초치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랍니다. 정말 국민이 먼저일까요? 26일 출간을 한다라면서 책을 냈는데요. 사실상 정계의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과 이어진 탄핵 정국, 그리고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할 때 느낀 생각과 성찰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총선 셀카 찍던 한동훈만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면서 김종인이를 만나고 조갑제를 만나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면서 2월 복귀설, 1월 복귀설, 3월 복귀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책을 쓰느라 민심을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국민만 보겠다? 그러면 나오지 말았어야죠. 자, 한동훈이 정치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최측근은 사퇴를 하고 실제적으로 손발이 잘리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한동훈이 정치 복귀 시나리오가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정계 퇴출 됐는데 들썩들썩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월 복귀설, 2월 복귀설, 3월 복귀설, 뭐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기 대권 주자, 뭐 소통령까지 불리면서 이 한동훈이 이재명과 뭐 차기 대권을 나누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갔죠. 한 줌의 세력도 안 되는 지지자들을 들고 지금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새 참으로 가치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 한동훈의 비호감은 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가 나왔을 때 절대 뽑지 않는다. 1위가 이준석이고요. 거기서 한 1, 2% 차이로 한동훈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됐으면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한동훈과 이준석을 보면 잊혀지는 것이 겁이 나서 그 공백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사실 한동훈을 지금까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었던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하면 한동훈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수직 상승했죠. 검사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까지. 그리고 당을 맡아서 말아 잡숫기도 했고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가요, 이 왼수는 용서하고 데리고 살 수는 있어도 이 배신자는 용서를 못하거든요. 지금 한동훈을 바라보는 이 보수 우파 진영, 뭐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을 정치인으로 인정할까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이다 라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 그리고 매우 부족한 리더십을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왼수가 아니라 이거는 배신자기 때문에 그 거북스러운 이름이 다시 뭐 잊혀졌다가 다시 반짝반짝 꽃잎이 흐르는 그런 느낌으로 복귀는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잊혀짐이 좀 필요할 정도가 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한두 달 상간으로 좀 나오겠다라고 고개를 내밀고, 그것도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제가 했습니까? 하면서 탄핵을 시키고 1등 공신으로 현직 대통령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놓고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정되는 거 보면요, 정말
거북스럽습니다. 한동훈의 수족이 잘리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한동훈의 을사십이죠. 거기에 얼굴을 박은 사람이 있죠.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김재섭도 있고요. 뭐 진종호도 있고요. 안철수, 조경태, 배현진까지. 그 중에서 당의 색과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봤을 때 이거 어디서 기어 들어왔지? 라는 김상욱 의원이 있습니다. 그 김상욱 의원이요, 본인의 지역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주로 그 좌파 진영에 이제 마이크를 대주는 곳에 나와서 이 한동훈을 올려치기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의 구체적 등장시기에 대해서는 단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지들이 보수가 아닌데 보수의 가치를 운운한다 라는 게 되게 기분도 언짢을 뿐더러 자존심도 상하는데요. 이 한동훈이 몰랐을 때는 그 당을 이끌 뭐 비대위원장, 뭐 차기 대권 빵빵 했지만, 한동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이 펼쳐내는 국민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 처음에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뭔가 중도적인 느낌,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기본으로 깔고 중도 확장에 매력적인 카드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한동훈의 입에서 나오는 국민 눈높이는 인민의 눈높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한동훈은 보수의 가치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색과는 맞지 않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 함께 갈 파트너로도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동훈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면서 그 짧은 2달 동안 책을 후닥후닥 펴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시간들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책 한 권을 쓰고 있다. 약간 조국 빌도 나죠. 통상 정치인들이 이런 출간을 해대는 건 선거 출마 징조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가요,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모금액으로 정치 후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금액은 경조사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는 이제 한도가 없게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꼼수를 알았는지 급하게 2달 만에 책 한 권 쓰고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이렇게 복귀설을 흘리는 한동훈을 향해서 이 국민의힘의 탄참파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은 반란자로 규정을 하면서 정계 퇴출을 전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풍전세류, 바람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새버들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소신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론 눈치나 보면서 한번 찌끄리는 그런 간제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계의 풍향계다라고 조롱받고 있는 배현진 의원도 이 한동훈과 함께하는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 간제비들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이들도 퇴출이 됐는데, 그렇듯이 이 탄참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상욱이가 이제 울산시당 위원장에서 사실상 뭐 끌어내려졌죠. 그런 부분만 봐도 이 정계 퇴출 사인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시당 위원장에서 타의로 물러난 건 다음 총선 공천에서도 나가리다라고 봐야 되겠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출당 조치만 내려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당내 입지는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 당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권선동이랑 권영세는요, 사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출당 조치를 해야죠. 단호하게. 당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끝이 없는 국민의힘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대가리를 깎든 단식을 하든 강한 뜻을 표명해야 되는데 당 내에서도 이런 김상욱 의원을 들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김상욱이 최측근이다라는 거죠. 빨간 마우라도 둘러줬었죠. 그런데 한동훈이 정치를 복귀하기 전에 이 김상욱이는 울산시당 위원장에서 타의로 물러나게 된 것.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 내에서 대선에 경선을 치른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받쳐져야 되는데 이 당협위원장 그리고 시당위원장이라는 게 조직력 짱이잖아요. 시당위원장이라는 거 울산시의 그 표밭에서 당협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헤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당 내에서도 입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동훈이 정치계에 복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의 지지 세력에는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한계의 좌장격이었던 장동혁 의원도 탄핵 표결 과정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런 상황에서 김상욱마저 시당위원장직을 잃고 상실한 게 한동훈에게는 악재로 지금 한동훈을 그 언론으로 막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외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에서 조직력이라든지 뭔가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 정치 복귀를 하겠다라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분위기도 얄궂은 상황에서 또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지금 탄핵 심판대에서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는데 자중하라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얻는 이득이 뭐길래 이렇게 빠락빠락 나오겠다라고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라는 거죠. 득없이 실만 가져올 것인데도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온다라는 건 더 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 사인이 나오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반기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한동훈은 결국 김무성과 유승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후레자식 한동훈이다 라는 거죠. 이럴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반드시 직무 복귀 하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